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2024학년도 입시가 시작됐죠. 3월입니다. 신입생들은 이제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계실 텐데, 그래도 준비할 분은 준비해야 돼서 이제 입시 전형 계획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2022학년도 때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만들어 놔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큰 걸 손대놨으니까 작은 것도 조금 모디파이 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보다는 뭐가 바뀌나 이 정도로 참고를 하셔서 학기 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내 스펙과 학생부와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수능 점수 가지고 원서 쓸 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알고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유리한 위치로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컨셉 뭐다? 뭐가 바뀌냐? 건대부터 시작해 봅니다. 모집 인원입니다. 2023에서 24 넘어올 때 두 가지 전형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정시가 1.6% 정도 늘어났으니까 수시가 줄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보통 정상적인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쓸 수 있는 전형이 몇 개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합 전형이 살짝 늘었고 교과 전형은 비슷한데 논술 전형도 비슷하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으나 종합 전형이 살짝 늘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집 인원 큰 차이 없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자소서가 폐지됐다. 이거 올해 큰 화두죠. 자소서 안 쓰면 당연히 좋잖아요. 왜? 번거로운 작업을 피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뭔가 제도가 바뀌면 무조건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겠으나 아쉬운 학생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고사에서 인문계 학생들의 수능 체제를 조금 맞췄습니다. 원래는 이과 학생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 등급 따기가 훨씬 불편했으나 이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 이후로는 문과 학생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했고 수능 전형에서 과목별 가중치를 살짝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영어랑 한국사 비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 점수가 줄어들었다. 전체 100은 맞습니다. 근데 영어나 한국사가 기본 점수를 차지하는 이 파이가 좀 컸는데 그 부분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볼 건데 수시 전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진짜 바뀐 게 없습니다. 341, 342 거의 없죠.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70에 30도 비슷하고 수능 체제 없음도 비슷하고 추천 명단, 이 추천 명단은 추천서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요 건대 이 전형으로 이런 친구들을 지원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정도 학교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요라고 손만 드시면 학교에서 써줍니다. 선생님 섭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는 큰 변화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전형이 2022학년도 재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작년하고 똑같은데 뭐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무엇을 참고하실 거냐? 작년 입결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매년 시소타기를 좀 하는 경우 주식 그래프 같은 거 보셨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근 3년치 정도는 긁어놓고 참고를 좀 해야 되는데 2022학년도와 23, 24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분명히 기준 자체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024는 올해니까 작년과 재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수능 체제가 있고 없었다. 수능 체제가 있으면 컷이 어떻죠? 내려가죠. 수능 체제가 없어야 내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다 힘들다는 얘기죠. 요거 보면은 힘든데 이거 보면은 할만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 3년치 경쟁률을 확인할 때 2022는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별건 아닙니다만 영재학교나 특성화고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인문계 커리를 따르는 학교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매겨진 내신으로만 지원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성화고는 일반고랑 커리도 다르고 영재학교는 등급 매기는 거부터 다릅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교처럼 A+, A0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에서는 뭐 똑같죠. 인원이 살짝 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배수의 7대3도 똑같습니다. 수능 최저 종합이니까 없죠. 딱 하나 차이. 자기소개서 요게 사라졌습니다. 건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학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건대 편이니까 굳이 콕 집어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붙여보자면 자소서가 없네? 아, 내가 학생부에 적기는 좀 애매하지만 관심 있게 했던 활동 같은 게 좀 있는데 자소서로 좀 돌려가기 위해서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느냐? 당연히 내신이 중요해지겠죠. 그건 너무나 뻔하니까 하나 더 하면 요게 들어갑니다. 과세특. 그쵸? 내가 물리를 들었어. 물리 선생님이 써주겠죠. 수학을 들었으면 수학 선생님이 내 활동과 성적과 과제, 수행평가에 대해서 몇 마디씩 적어주는 코멘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과세특입니다. 이 과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왜? 여기 한 줄밖에 안 적혀 있는 내용을 자소서에서 한 20줄, 30줄로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딱 그것만 제출하니까 거기에 뭔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선생님도 있고 대충 한두 줄로 흘리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학교별로 복불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소서가 없는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기를 바라기는 합니다. 전형 기준도 변화 없고 인원이 살짝 변동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과세특 같은 걸 볼 때 이제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종합전형 심사할 때 이런 걸 좀 봅니다라는 평가 기준 같은 게 있죠. 근데 건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표현들이 문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저게 뭐냐면 자, 건대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다 1등급이야. 그러면 건대 안 쓰죠. 그쵸? 어느 정도 등급이 좀 올해 1등급은 아닌 친구들이 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좋아하고 관련이 있고 내 진로에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잘했느냐를 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물리학과를 지원하고 싶어. 물투를 안 들었네? 물리원도 안 들었네? 그러면 종합전형 쓰면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어랑 국어는 좀 못해. 근데 지구과학을 엄청 좋아했어. 지구과학은 다 1등급이야. 전체 내신은 좀 딸리지만 지구과학만큼은 내가 한 지구과학 해. 이러면 내가 지구과학과 관련 학과를 쓴다고 치면 어떻다? 유리하다. 이게 발전 가능성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놈이 지구과학과를 오기 위해서 꽤나 준비를 했던 친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 못할 수도 있죠. 못할 수도 있지만 굉장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꼼꼼히 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스토리가 학생부에 들어가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논술입니다. 논술은 논술 100%로 바꾸는 학교들이 있고 보통 70%에서 80% 논술을 매기는데 논술 전형은 딱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내신이면 논술로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즉 논술 전형은 논술만 잘 쓰면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최근까지는 인문계가 2합 4고 자연계가 2합 5였습니다. 그런데 인문을 2합 5로 자연계랑 맞춰놨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통합형 수능 때문에 조금 불리했던 인문계 학생들이 그나마 문턱이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2합 4는 좀 셌다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과는 작년과 큰 차이는 없으나 수학과학 문제 푸는 거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만약에 건대 논술을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작년이나 재작년 학생들보다는 논술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합격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이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죠. 유불리를 좀 조정했다. 이 논술 세부 출제 문항 같은 경우는 4월이나 5월 달에 수시 입시 요강이 확정이 되면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과는 글쓰기, 이과는 문제풀이로 구분이 되죠. 자,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은 수능만 잘 보면 됩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건대 입시에서는 원래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뀐 거 한 가지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능 100%는 당연히 아시겠죠? 요걸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능 시험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수능 최저로서의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수능 잘 봐서 정시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에서 최저, 즉
리신이나 논술을 볼 때 수능 최저를 깔 때는 과탐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내가 물리랑 화학을 시험 봤지만 둘 중에 하나만 잘 보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정시는 두 과목을 다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인서울에서 기준을 따지면 국숭세단 라인까지는 요 룰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명지대나 상명대 라인 정도 내려가면 둘 다 한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과탐을 한 과목밖에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정시 준비에는 불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 뭐가 바뀌었냐? 작년까지는 좀 러프하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에서 영어가 15%고 한국사가 5%였습니다. 영어는 원래 점수 좀 후하게 주는 편인 거 알죠? 특히나 정시는 더 그렇습니다. 내신보다 정시 영어는 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좀 많이 깔아주는 편이고 한국사 5%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점 방식과 5%를 줄여서 수학과 과학의 5%씩을 얹어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되느냐? 여기서 5%씩 깔아주었던 기본 점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영향력이 국어랑 수학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건대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작년까지는 그래 15%나 되니까 영어도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라고 했지만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나 수학 중에 적어도 한 과목 정도는 전략적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정시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 가중치가 감소됐다. 한국사가 감점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본 점수가 줄어들었고 탐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두 과목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증가된 국어랑 수학이 중요하다. 이런 거. 정시에서 비율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뭘 신경 쓰셔야 하냐면 입결을 확인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그 70% 컷을 중심으로 대학 알림이 자료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100분위를 산출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특정 학교를 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학교별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 알림이 대학 어디가의 이 자료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면 마이크로한 선택하기가 좀 불편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입결이 나중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입학처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작년 입결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달 있다가 원서 쓸 때 반드시 학교에 입학처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됐죠. 그래서 과세특의 영향력이 증대가 됐습니다. 인문논술 수능 최저 변경, 통합수능 유불리가 좀 조정이 돼서 인문계 학생들이 논술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정시에서 기본 점수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 점수를 높이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정도로 건대 2024학년도 전형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